안녕하십니까, 유정식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저녁 6시 무렵은 퇴근 시간이라기보다 야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뱃속에 먹을 것을 채우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사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주일에 평균 2.8일 야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거의 매일 야근을 지속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수면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직장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권장 시간보다 2시간 정도 적은 6시간 10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야근 때문이라는 대답이 42.9%로 가장 많았습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 우리나라 전체 고용 인구의 연간 노동 기간은 2193시간인데요. OECD 평균인 1749시간보다 깁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휴식과 수면을 위해 써야 할 2시간가량의 시간을 온전히 야근에 양보하는 셈이죠. 야근 때문에 적게 자면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킴벌리 페는 참가자들에게 2개씩 짝지어진 단어상을 외우도록 했는데 중간에 잠을 자지 않은 참가자들이 숙면을 취한 참가자들에 비해서 자신이 외웠던 단어상을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찰스 차이슬러는 24시간 한숨도 자지 않거나 일주일 동안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않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0.1%면 법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는 일주일 내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야근을 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테니 이런 신체적인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데이비드 와그너는 야근이 생산성을 저해하는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와그너는 잠을 덜 잔 사람일수록 연예인을 소재로 한 가십 기사나 스포츠 기사를 보느라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와그너는 학생들에게 42분짜리 강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의 능력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평가에 사용한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동영상을 보면서 인터넷에 곁눈질을 할 수 있었죠. 학생들이 진행자 몰래 인터넷에 접속한 시간을 따져보니까 전날 밤에 잠을 많이 못 잤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학생일수록 인터넷을 하면서 딴짓을 많이 한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수면 부족이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일을 회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인지적인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생산성을 떨어뜨렸던 것이죠. 직원을 정시에 퇴근시켜서 휴식과 숙면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생산성이 훨씬 이득이 됩니다. 야간 비행 임무를 수행한 후에 평균 26분 동안 낮잠을 잔 조종사들은 각성 테스트의 평균 반응 시간이 16%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낮잠을 자지 않고 각성 테스트를 받은 조종사들은 반응 시간이 34%나 늘어졌다고 합니다. 피치 못하게 야근한 직원들이 있다면 낮잠 시간을 주는 것도 생산성을 빨리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야근으로 인한 수면 부족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크리스토퍼 반스는 절대적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직원들은 동료와 상사로부터 비윤리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런 직원들은 동료가 자신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선행에 고마워하지 않거나 미안해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수면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돈이 걸린 게임에서 다른 참가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날 밤에 평균 22분을 덜 잤을 뿐인데도 비윤리적으로 행동했던 겁니다.
생산성을 저해하는 비윤리적 행동을 CWB,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라고 부르는데요. 조지 뱅크스는 한국의 모 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서 지쳐있는 직원일수록 업무에 몰입하지 못하고 CWB를 더 많이 저지른다.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왜 야근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경영학자 킴벌리 엘스바흐는 야근의 평가와 승진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보여주는 시간이 평가의 상당 부분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엘스바흐는 MBA를 졸업한 39명의 관리자와 심도 있는 인터뷰를 통해 근무 시간 동안 항상 자리고 지키고 늘 얼굴을 보이는 직원들이 책임감 있고 믿음직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하는 직원들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었죠. 이렇게 얼굴 보이는 시간이 평가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역량과 성과가 직원을 리더로 승진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야근이 만연한 이유는 처리할 업무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야근이 평가와 승진에 유리하다 이런 점을 직원들이 알게 모르게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랜더스는 그런 심리가 극심한 생존 경쟁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죠. 경쟁이 급심할수록 작은 차이가 큰 결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이때 야근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높은지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겠죠. 잦은 야근은 직원 개인의 건강 차원, 조직의 생산성 차원, 윤리적인 조직 문화 차원 등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지만요. 승진할 자리가 부족한 경쟁 상황에서는 야근하려는 동기가 커지고 맙니다. 야근을 개인의 경쟁력과 동일시하는 경영자들이 많다는 것도 야근을 부추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게 하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사 문화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계를 가혹하게 사용하면 반드시 그 후에는 운행을 중단하고 충분히 정비해야 한다는 말은 상식에 속하겠죠. 그렇다면 쉬지 않고 일할 것을 은근히 바라거나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문화는 과연 상식적인 문화일까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을 나태함의 신호로 보는 시각부터 고쳐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차이스너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절대로 16시간 이상으로 연속으로 근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에 11시간 이상은 필히 휴식을 취해야 하고 일주일에 6시간 이상 근무도 지양해야 합니다. 물론 스타트업의 경우나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어차피 야근할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업무 시간에 몰입하여 일을 하지 않거나 야근하면서 업무보다는 인터넷 검색 등 눈치를 보면서 사무실에 앉아만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 스마트라는 말이 유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에게도 스마트하게 일하라 이렇게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첨단 기기와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스마트 워커가 되지는 않습니다. 야근 철폐와 충분한 수면 보장하기 이만큼 스마트한 전략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